22페이로 갈게요. 총선 관련한 재밌는 이야기 좀 하려고요. 그러니까 대구 수성을에 홍준표가 대구시장을 나가면서 보궐 국회의원 선거가 생겼어. 근데 일단 서울시장 아니 저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김재원하고 홍준표랑 유영아가 붙었어. 그렇게 했는데 홍준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수성을이 이제 홍준표 자리가 나니까 유영아도 나가고 또 김재원도 나갔어. 근데 웬걸? 이인선이 추천됐네? 경선도 아니야. 그러면 박근혜 뭐 취임식장에 박근혜가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막 찾아가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90도 인사하고. 90도 인사하고 막. 단수 추천을 하려면요. 나 같으면 국민의힘이 유영아를 추천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인선을 추천을 하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고 진짜 윤석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박근혜가 엄청 빡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석방되고 나서 석방되기 전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박근혜 집을 사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구 지역에다가 유영하도 같이 집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영하가 수성을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집이랑 엄청 멀어요. 반대 방향이란 말이에요. 수성을에다가 유영하가 집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시장도 나가고 만약에 안 되면은 그 보궐에도 나갈 거라고 미리 다 계획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걸 다 아니까 박근혜가 유영하에 대한 후원회장으로 이름을 올려줬잖아요. 근데 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박근혜가 내 취임식에 와야 되는 거야. 내 취임식 모르겠고 나는 내 취임식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사과하고 달래가지고 다 해줄 것처럼 박근혜를 취임식에 딱 부르고 나서 취임식이 끝나기도 전에 당에서 공천을 꽂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진짜. 야 무서운 게 아니라 모자란 거 아니야? 아니 모자라든 뭐든 박근혜의 입장을 생각해봐요. 진짜 이게 내가 한 번 배신당했지만 다시는 배신당하지 않는다. 왜? 나는 영하를 믿으니까. 영하를 통해서 복수하리라 하고 영하 밀어줄 줄 알고 후원회장 이름까지 올렸는데 바로 잘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내 취임식 하나 챙기고 그냥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그냥. 야. 나는 몰라 나 몰라 하고. 벌써 대단하다. 훌륭해. 대단해. 내가 처만할 게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다 했어. 아 진짜 이게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박근혜를 안 좋아해도 됩니다. 좀 버릴 때 좀 절차를 가지고 좀 버리든지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버리든지 해야지. 단호하네요. 취임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취임식장 왔다고 바로 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궁금한 게 왜 경선을 안 했을까 싶어요. 의미가 없다 이거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경선을 하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최소한 유영아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봐요. 그렇죠. 김재원보다. 네. 경선을 하면 유영아가 되니까 어떤 식으로 저는 이건 윤석열의 생각일 수도 있고 윤핵관들이 같이 개입하는 어떤 공천의 난맥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이렇게 요거는 내가 봤을 땐 진짜 이게 정치 도의상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양아치 생각해봐요. 김재원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김재원이 얄밉지만 김재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위원 돼가지고 미친듯이 여기저기 욕 들어 먹어가면서 말도 안 되는 윤석열 실드 정말 짱이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을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이제 아침에 다시 뉴공 나와야지 뭐. 나 같으면은 그게 전략공천 할 거면은 김재원한테 주겠다. 유영아 안 줄 거면 기왕에 박근혜를 버릴 거면 김재원을 줘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처음으로 김재원을 알게 된 이후로 처음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 앞으로 뉴스공장 계속 나오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에서는 이제 나름 그렇게 공천한 이유를 실드를 치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경선 탈락자 배제라는 거야. 다른 경선 탈락자가 이 보궐선거 나오는 건 배제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대구 시장 경선에 나갔던 게 결국은 탈락의 요인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긴 합디다만 이건 니들이 하는 소리고요. 이건 방침인 거지. 야 어떻게 그렇게 박근혜를 그렇게 진짜 취임식하고 대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탈락시킨 거 아니야?
너무 웃겨. 아니 왜냐하면 만약에 윤석열이 실제로 그런 쪽에 뭔가 유영아라도 국회에 넣어라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이게 탈락 가능하겠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김재원이나 유영아가 이인선을 밀어줄 수 있겠어요? 이건 대구에서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박 대통령께서 참 그걸 품어 안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은 당이나 이런데 직접 간접적으로 이야기했을 거라고. 그렇죠. 유영아 이번에 되게 해줘라. 음. 이건 지들 방침이잖아요. 무슨 정해진 법도 아니잖아. 아니 박근혜가 후원회장으로 이름을 올렸잖아요. 그게 다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지. 뭔 설명이 필요합니까 선수끼리.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이은재 씨가 강남구청장 탈락했어요. 아 MS 은재 그 언니요? 네. 사퇴했어요. 이것도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새끼 손가락 깨물겠네 또. 이제 그쪽에서 그 강남구청장 해보겠다고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강남구청장이 민주당입니다 현재. 서초구청장 제외하고 그때 민주당이 싹 쓸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강남에 될 것 같거든. 왜? 총선 치러 봤잖아. 북한에서 오신 분이 그분이 국회의원 하는 지역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열 몇 명이 강남구청장 하겠다고 다 덤볐어. 그 중에 가장 네임드 셀럽이 이은재예요. 근데 이은재는 대선 때 윤석열을 엄청 빨았거든요. 그래서 윤핵관들이 이은재 꽂으려고 난리를 친 거야. 처음에는 이은재를 단수공천하려고 했어. 근데 나머지 준비한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경선을 붙였어. 이은재가 떡 떨어진 거예요. 강남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은재가 진심으로 빠는 건 자기 손가락밖에 없다. 근데 이은재가 떡 떨어지고 나니까 이은재는 이 경선 결과까지 못 받아들이겠다고 또다시 이건 난 반대를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머리띠 이제 두르고 이제 새끼 손가락 또 깨무는 거죠. 아까 전기 발라가지고 막. 아 진짜 근데 대단해요 정말. 이 나이에 다시 재도전을 한다는 것도 대단한데 이것도 굴복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 경선 불복하면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은재를 누르고 강남구청장 후보가 된 사람이 전 강남보건소장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강남보건소장 하던 사람이 강남구청장 후보가 된 거예요. 야, 그 오랫동안 데이터를 성실하게 선거 운동을 해왔겠네요. 그 동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아픈데 그렇게, 치료해드리면서. 손 잡아드리면서 그렇게. 야, 경선까지 했는데 이게 있어. 이게 이은재 쪽의 음모론이에요. 경선 과정에서 그 상대방 후보가 이름이 서명옥이거든요. 서명옥 후보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있다. 또한 10일 오후 3시에 공심위를 열어 경선 후보자를 발표하겠다고 해놓고 이미 오후 1시 넘어 서후보 확정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 같은 정황으로 봤을 때 이번 경선은 공정한 경선이 아니라고 보고 공심위 재심사를 요구하겠다. 그렇지 못 참지 이러면. 재심사 요구해 빨리. 다시 하세요. 그러면 3시에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1시부터 소문이 돌았으면 이거는 찍어놓고 한 거네. 경선 짜고 친 불복 고수들이네.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러면 또 이은재 씨가 또 강남 그 한복판에서 하얀 천을 놓고 손가락을 깨물어서 예. 경선 불복이라고. 아까 전기에 손 담근 다음에 딱 깨무르는 이제 그런 퍼포먼스. 예. 재밌네요. 이러니까 개콘이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네. 궁금하신 분들은 새날 이은재 치시면 역대급 조회수의 짤이 하나 나옵니다. 모르겠다. 자, 즐겁게 방송했고요. 여러분들이 새날 보시는 시간 한 2시간 동안은 지루하지 않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부러 텐션 좀 올렸고요. 침울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재밌게. 왜 우리가 무슨 죄 지었습니까? 못하는 사람 욕하는 건 당연한 거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민이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머슴의 자리인 거예요. 일부 보수에 계시는 분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권력자라고 생각하는 생각부터 버리십시오. 내가 뽑든 안 뽑았든 대통령에 올라간 자가 말도 안 하는 짓 하면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거고 윤석열이라고 대통령 호칭 안 붙여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그렇게 대우해 주셨습니까? 문재앙이라고 하셨지요.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나는 받는 만큼, 그러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당신들만큼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건 못하건 주구장창 비판했던 사람들. 그런 새끼들의 꼬리가 지금 양산까지 내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를 악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단 한 가지로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하겠다. 종전선언 추진하겠다 하면 칭찬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 환영하고 윤석열이 하면 반대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까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역대 시청률 참사가 나온 거예요. 전혀 관심 없다는 게 몰라서 텔레비전을 안 받겠습니까? 기대하는 게 없고 마음 아프니까 저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대한민국이 미우니까 일부러 안 본 거겠죠. 보수 어르신들 그냥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시간 지나보고 나서 또 속고 나서 그때서야 박근혜 때 그렇게 속고도 또 속았다 이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지만 역사가 그런 거라면 받아들일게요. 속고 속으면서 역사가 발전하는 걸 테니까요. 자, 윤석열 2위차였고요. 이제 그리고 이틀이라니. 나라이든지 이틀째. 인수위까지 합치면은 윤석열 62일차였고요. 윤석열의 임기는 그만큼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벌써 임기 말이야? 아마 우리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간다고 쳐도 지지율 10%대 이야기할 날이 금방 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총선 전에 들고 일어날 겁니다. 기대 한번 해보십시오. 자, 물러갑시다. 배도 고프고. 새날에 있다가 또 9시였게요. 오늘 방송 겁나 많아가지고 나 쓰러질 것 같아. 괜찮아요. 내가 이 방송 못 켜면 쓰러진 거예요.